시즌 1 때부터 주단태에게 주구장창 얻어터지기만 했던 조비서. 하는 일이라곤 다 실패로 돌아가서 시즌 2에는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어김없이 등장했었던 조비서. 역시 시즌 2부터는 조비서가 큰 역할을 할 거라 계속해서 등장하는구나 했지만 역시나 얻어터지기만 했던 조비서. 그런 조비서가 시즌 3에서까지 모습을 보인 터라 또다시 기대를 샀던 인물이긴 하지만 역시나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유동필과의 인연으로 조금은 역할에 살이 붙은 조비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유동필과의 인연이라면, 유동필과 주단태 사이에 있는 인물이라면 이번에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어쩐지 5화에 등장했던 조비서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헤라상 앞에서 유동필이 주단태의 멱살을 붙잡았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해당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헤라상 속에 있는 시체를 발견한 유동필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예상했던 김미숙의 시체가 아닌 오윤희의 시체가 튀어나왔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깜짝 놀란 유동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뭘 그렇게 놀라시나 살인자 유동필씨 라고 희죽거리며 유동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주단태였는데요. 김미숙 시체를 분수대에 숨긴 것도 모자라 오윤희까지 죽여서 묻어버린 거냐 묻는 주단태였습니다. 유동필은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며 당황하지만 지금 분수대 앞에 너랑 오윤희의 시신이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그걸 누가 믿어주냐 말하는 주단태였죠. 이때 주단태의 소행임을 눈치챈 유동필이 주단태의 멱살을 잡아버리는데요. 이 상황까지 예상했다는 듯 동영상 촬영을 하며 등장하는 조비서를 볼 수 있었죠. 이 상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흐름상 봤을 때는 주단태를 위해서 유동필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동영상 촬영으로 보이죠. 하지만 해당 장면의 대사들을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면 오히려 주단태에게 더 불리한 상황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장면에서 이 상황이 조비서가 유동필을 돕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유동필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주단태를 한 방에 추락시킬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본방송을 시청하던 때의 흐름을 잠시 잊어버리고 해당 상황이 유동필과 조비서의 계획된 상황이라 생각하며 다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비서의 핸드폰이 주머니로 들어가고 나서도 동영상 촬영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너 뭘 찍고 있는 거야? 너 설마 이 쓰레기 같은 자식하고 한패는 아니지? 형을 도와. 이 자식은 죽어야 돼. 라며 주단태의 목을 더 강하게 조르던 유동필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던 조비서였죠. 오히려 멱살을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며 주변에 있던 둔기로 유동필의 팔을 내려치는데요. 호영아, 네가 나를 어떻게? 라고 말하는 유동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대사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비서의 본명이 조호영이라는 사실과 조호영이 유동필을 배신했다는 사실이죠. 조비서와 유동필의 계획된 상황이라 본다면 중요한 상황에서 결국은 자신을 배신하는 조비서의 모습을 통해 주단태에게 신뢰를 잃었던 조비서를 다시금 점점 신뢰하게 만들겠다는 유동필의 의도가 담긴 대사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단태는 결국 유동필을 납치해 별장에 가둬 증거를 만들었던 조비서와 현재 상황에서 유동필이 아닌 자신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 조비서를 보며 이제는 유동필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사람이 됐다 생각할 것입니다. 주단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신뢰를 얻어야 할 조비서는 이들의 계획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을 겁니다. 두 사람 간의 계획에서도 그럴 것이고 로건, 하윤철과 함께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주단태의 신임을 사고 있는 조비서의 존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해당 장면 마지막엔 오윤희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유동필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조비서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주단태는 확실한 증거까지 만들어 보고한 조비서를 더 신임할 것 같아 보입니다. 조비서를 다시 완벽한 주단태의 사람으로 만드는 계획과 함께 또 다른 부분까지 계획하고 있는 두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주단태는 죽은 김미숙의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유동필 앞에 그 핸드폰을 꺼내 보이며 이 안에 아주 재밌는 게 있던데 내가 김미숙을 죽였다는 증거 라고 아주 또박또박하게 읊어대는 주단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비서의 핸드폰은 주머니 속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주단태의 목을 조르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뒷상황까지 모두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김미숙을 죽였다 말한 부분이 그대로 녹음됐겠죠. 계속해서 내뱉는 대사를 들어보면 더욱 큰일이 난 주단태로 보입니다. 난 그래도 형을 믿었는데 날 이렇게 배신해? 언제부터야? 6년 전부터였어? 라는 주단태의 말에 유동필은 배신은 네가 먼저 한 거잖아. 우리 가족을 지켜주기로 했잖아. 그 약속만 지켰으면 나도 평생 입 다물려고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두 사람의 입을 통해 다 확인이 됐죠. 펜트하우스 헤라상 분수대에 김미숙 시신을 숨겨두었다. 이번엔 오윤희 시신까지 나왔다는 부분이 영상 촬영을 통해 확인됐고, 바로 뒷상황이 녹음됨으로 인해 6년 전 사건을 터뜨리고 가족을 지켜준다는 약속으로 유동필의 입을 막았다는 부분이 그대로 나왔죠. 여기서 만족할 주단태가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석경이까지 죽인 거야? 네가 어젯밤에 잠들었던 별장에 지금 우리 석경이가 있어. 아니, 애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런 식의 보복은 너무 끔찍하잖아 라는 주단태의 말에 오늘 석경이를 본 적도 없다 말한 유동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큰 거 하나 뱉어주는 주단태였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증거야. 그리고 이미 증거는 완벽하고 네가 새벽까지 별장에 있던 증거는 확보했고 하은별 가정교사를 매수해 오윤희를 살해한 정황까지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놨지. 네, 아주 아름답게 멋대버린 주단태죠. 지금까지 아주 아름답게 상황을 꼬아둔 주단태인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풀어서 읊어준 주단태입니다. 녹음된 주단태의 말들을 들어보면 초등학생도 모든 일을 주단태가 꾸민 거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데요. 모든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주단태는 뉴스 기자를 흉내내며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6년 전 청평댐 시체 없는 살인사건의 범인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웃 여자를 살해하고 전시하듯 헤라펠리스 분수대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또한 제니의 학폭 주동자인 아이를 납치, 감금하고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이코패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냥 들썩이게 될 거야. 아주 확실한 마무리 예언까지. 근데 이게 끝일까요? 다음 자신의 만행을 예고하기까지 합니다. 가족 걱정은 안 해도 돼.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니까. 역시 일 처리 안 한 쓸데없이 깔끔한 주단태입니다. 유동필을 묻어버릴 증거를 완벽하게 만들려던 주단태였는데 역으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완성되어 버린 주단태죠. 이 모든 말이 주단태를 몰락시킬 증거가 된다 생각하니 난 마음이 너무 약하다니까. 날 배신했던 놈을 또 믿어주다니 라고 우쭐대던 둘리놈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해당 장면을 통해 조비서의 촬영 영상으로 인해 주단태가 몰락할 마지막 회까지 미리 본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주단태 입으로 모든 정황을 내뱉을 수 있게 유도했던 유동필, 원했던 만큼 이상의 큰일을 해준 주단태, 그 상황을 촬영, 녹취한 조비서까지. 제 눈에는 너무 완벽한 유동필, 조비서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비서는 결국 주단태를 배신해 주단태가 무너지는 상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었는데 모두의 예상은 사실이 되어 돌아올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